왜 이렇게 관심받는지 모르겠다.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국민께 죄송하다. 지난 23일 목포 기자간담회에서 손혜원 의원이 한 첫 말이었습니다. 본인의 얘기처럼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은 지난 15일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이후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고 정치권은 시간이 갈수록 논점에서 벗어난 채 상대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손 의원은 정확히 일주일 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정치권은 서로 말꼬리를 잡는 격가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 의원은 탈당 해견에서 도시 재생을 위해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SBS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 기사를 모두 캡처를 해서 200여 건 다음 주 초에 바로 고소할. 그러자 야권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센 언니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예견했듯이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청와대까지 연관지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공세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손혜원이야말로 땡치단 손 최순실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공적 권력을 개인 비즈니스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예견되던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사건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내용입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과 손 의원의 장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이 손 의원 의혹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자 손 의원은 박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박 의원은 손 의원과 싸울 군번이 아니라면서도 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제가 손혜원 의원을 배신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한국당과 손 의원은 잇따라 목포를 방문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목포 구도심을 찾은 한국당은 이른바 손혜원 랜드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도심재생 사업과 근대문화역사공원 사업이 중복되어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 손 의원께서 관련이 되지 않았느냐. 손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곧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손 의원도 목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이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며 이슈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국무회담이 2월 말쯤 열리면은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분단 체제가 종식이 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손 의원과 야당이 말폭탄 싸움을 벌이고 여당은 거리두기를 하는 사이 진위를 가려야 할 쟁점 사항들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의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인데 정치권의 말폭탄 속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이런 물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엄중한 법 해석에 따른 정치권의 진중한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